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남구가 대구 국회의원 선거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이곳에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3파전을 벌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 논란으로 보수 지지층 분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누가 최종 선택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중남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 간 3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된 도태우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따른 보수 지지층의 분열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는 정권 심판론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며 진보와 중도층은 물론 보수 분열의 틈새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남구의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중도층을 흡수하면 해볼만 하다는 게 자체 분석입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국민생활지원금 지급과 서민감세, 달성토성 역사문화공원 조성, 서부정류장 이전터 스마트 빌딩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문화와 삶을 충분히 누리고 일도 중구난구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 활력도 더 높이고 우리들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그런 공동체, 그런 도시로 중구난구를 만들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공식 선거 기간에 임박해 뒤늦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기호 2번 김기웅 후보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세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인지도를 빨리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정권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여당 국회의원이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를 졸업했고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통일비서관과 현 정부 통일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유 오피스 확대, 남구 소방서 건립, 고령층 특화 체육시설 조성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제가 잘 아는 대구부터 중구, 남구를 위해서 저희 남은 생을 바치고자 이곳에 왔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정말 발이 닳도록 뛰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또 지역을 만들고자 하고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5.18 폄훼 발언 논란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기호 7번 무소속 도태우 후보는 자신에 대한 당원과 주민들의 지지를 당선 후로 재확인받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중남구 보궐선거에도 출마하는 등 지역에서 수년간 표밭을 다져왔고 이번 국민의힘 경선 승리를 통해서도 지지세가 확인된 만큼 다시 한번 정치 선진화와 변화를 이끌 수 있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으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도 후보의 주요 공약은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의정평가제, 불체포 특검 포기 입법화, 미군 부대 연계 영어마을 운영, 앞산 국제연극 비엔날레 신설 등입니다. 경선 결선을 통해서 믿고 선택해 주신 저 도태우가 그 믿음과 선택을 저버리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중남구의 새로운 선진화와 도약을 위해서 힘차게 함께하겠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젊은 층의 인구 유입도 늘어나고 있는 중구남구. 보수층의 분열과 젊은 인구 유입이 4월 10일 선택의 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현안을 알아보고 해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서산업단지 활성화와 성서행정타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달서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 산단입니다. 조성 당시 구역별로 산업별 입지 기준을 정해놓은 규제가 지금도 산단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산단 입주업체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반면 빈 공장은 채워지지 않으면서 산단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3년대 노산단 규제를 통해서 성서산단을 융복합 산단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완성하면 우리 성서공단에서도 아리백 탄소 중립 시대에 세계적인 경쟁을 갖출 수 있는 공단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달서구 갑 지역에 있는 성서행정타운은 1990년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은 이 부지를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성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치를 전제로 한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산단인 성서공단에 와야 될 공공기관은 바로 과거에 중소기업은행이었던 IBK 기업은행이다라는 주장을 2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IBK 기업은행 유치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구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달서구 갑 선거구의 또 다른 현안은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와룡산 넘어 쓰레기 매립장에서 넘어오는 악취로 성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그때마다 악취 저감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매립장을 옮기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2030년이 되면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대구시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 성서 소각장이 있는 달서구 갑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그 부지 선정위원회들 구성해서 약 3,500억 예산을 잡아서 이제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로 준비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때부터 해서 이전에도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대구시가 빠르게 대구시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BTV는 달서구 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 측에도 이와 같은 현안에 대해 입장을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달서구 갑에 놓인 현안들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농번기엔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배 주산지 중 한 곳인 천안 성안입니다. 햇빛과 바람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지를 눕히는 유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게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따려고 결실을 맺으려고 이거 유인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끈으로 이렇게 맺는 작업인데 이게 다 수작업이에요. 이미 이달 중순에 끝냈어야 하지만 일손이 없어 마을 어르신들을 동원하거나 품앗이 형태로 다른 농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불법 체류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농촌의 일손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인 작업에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는 농민들은 탁상 공론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도 이거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자를 이제는 잡아가니까 얘네들이 일도 안 나오고 무섭다고 이제는 하지도 않고 또 잡혀가는 인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노인네들만 듣고 이게 지금 3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작업인데. 더 큰 문제는 곧 있으면 다가올 백꽃 개화 시기. 벌과 나비를 대신해 일일이 사람 손으로 수정을 해주는 화접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거죠. 농촌은 문닫는 거죠. 외국에다 다 잡아가면 이 일을 다 누가 해요. 그냥 먹거리는 그냥 한국에서 없어지고 다 수입해 먹어야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는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법무부에 단속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이 실제 농촌 현실에 맞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좀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영농 시기에 단속은 조금 유예를 해줘서 잡아가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저기 해결 만들어야 돼요. 이 저기를
일을 하게. 뭐 외국에다가 어떻게 하던가 관리를 하던가 해야 배일을 해먹지 못해 먹어요. 그래서 좀 농촌 좀 살려달라고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의 개발 제한 구역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이후 지역에서도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대곡동 개발 제한 구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대곡동 한실마을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은 면적이 1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20개 정도 되는 땅입니다. 1972년에 지정된 이후 50년 넘게 개발이 멈춘 사이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도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집은 다 개발돼가지고 다 들어갔는데 논만 개발 그린벨트로 60년 동안 박정희 시절 묶어놨니 알까지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비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평가 1, 2등급지를 국가전략사업이나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달서구에는 성서산업단지와 달성산업단지, 앞으로 들어설 예정인 제2국가산단과 멀지 않은 대곡동 개발 제한 구역 일대에 공공기관을 유치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대구 KTX와 유천 RC 교통 및 대구 시공까지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및 교통의 중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이전에 따른 거부감 또한 해소할 수 있는 IBK 기반의 유치에 최적절하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려고 하면 관련 지침이나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국토부에서 하니까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침을 개정하면 그 이후에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내로 지침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서 행정타운 예정부지에 이어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서구에 하나 더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부산 곳곳에서 벚꽃들이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맑고 따뜻한 날씨와 함께 봄꽃들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에는 낙동강을 따라 벚꽃 축제도 열립니다. 장동환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벚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내린 28일, 강서구 맥도생태공원 제방을 따라 벚꽃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팝콘처럼 한껏 틔운 꽃망울부터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한 새싹까지 방문객들에게 봄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데이트하기에 좋은 코스. 벚꽃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렸던 겨울에 이제 눈 다 녹고 이제 꽃이 피니까 이제 마음도 따뜻하고 그렇죠. 올해 부산에서는 3월 22일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평년보다 6일 정도 빠른 것입니다. 벚꽃은 한동안 더 풍성하게 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강서구 강변을 따라 벚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구포대교부터 명지시장 인근까지 12km 구간이 축제장이 됩니다. 주 무대가 마련되는 대저생태공원에선 가수들의 콘서트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춤과 노래 경연대회가 열리고 각종 체험 부스들이 설치됩니다. 또 제방길 곳곳에서는 걷기 대회와 버스킹 공연, 연날리기 대회 등도 진행됩니다. 특히 대저생태공원에는 유채꽃도 만개해 벚꽃과 함께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강서구는 축제 현장에서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허가받은 푸드트럭을 제외한 노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방문객 안전을 위해 경찰과 소방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9일부터 주말 동안 부산 지역은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최저 9도, 최고 18도까지 오르며 봄꽃을 즐기기에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대구 남구가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국을 신설해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남구는 앞으로 생활인구 50만, 정주인구 20만 달성을 목표로 하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수립해 10년간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인 대구 남구. 1인 가구 비중도 대구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특단의 인구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남구청이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 위기 극복 특별대책 무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지난 1월 조재구 남구청장이 인구 위기 대응 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구성된 인구정책 TF가 그동안 전문가 토론과 자문을 거쳐 마련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결혼을 포기하고 있고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들도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우리 남구청은 특단의 인구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남구 무지개 프로젝트는 미래 10년 생활인구 50만 명 명품 도시 남구를 비전으로 정주인구 20만, 체류인구 3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청년 문화관광 등 7대 분야에서 결혼, 임신, 출산 원스톱 지원과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등 21개 실천 과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7월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고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5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 등 총 1,500억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또 2026년까지 남구 일대 8,000세대 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다자녀 신혼부부에게 연 100억 원 한도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자녀 1인 가구에 월 2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자녀 2인 가구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추후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남구형 고품질 임대주택 사업, 남구 소재 대학과의 협력체 구성, 앞산자락 카페 마실 신축으로 결혼, 출산, 보육의 통합 거점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 지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캠페인은 최근 남구에서 전세 사기 범죄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남구 지역 공인중개사 3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전세 계약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중개보조원의 경우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전쟁기 피란 예술인들의 작품과 활동을 재조명하고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문화예술공간 한국전선문화관이 28일 중구 향촌동에 개관했습니다. 전선문화는 한국전쟁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피란 예술인들이 대구에서 꽃피운 독특한 문화예술 장르입니다. 대구시는 한국전쟁 당시 구상시인 등의 예술인들이 자주 이용했던 공간인 대지발을 2020년 철거 직전에 매입해 한국전선문화관으로 조성했습니다. 달서 건강복지관 1층에 있는 감천리 카페가 기억 카페로 지정됐습니다. 기억 카페는 치매 환자와 돌봄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달서구는 2019년 이후 3곳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기억 카페로 지정된 감천리 카페는 복지관과 건강복지센터가 있는 복합 건강시설에 위치해 있어 적극적인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달서구를 대표하는 빵인 달토기빵을 지금보다 다양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달토기빵은 달서구 선사시대로 토기빵의 줄임말로 달서구의 대표 관광자원인 선사시대를 모티브로 만든 붉은 간토기 모양의 웰빙빵입니다. 달서구는 이 달토기빵 판매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4월부터 연중 접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달토기빵은 제과점과 베이커리 18곳에서 판매 중인데 지난 25일부터는 달서구청 1층 카페에서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중구청이 성내 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5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발급기는 시각장애인용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연중 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비상벨 호출 시 경찰과의 협조 체제 구축과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보호 장비 녹음 등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논공중학교가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2년 후보 학교로 선정된 이후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소멸을 막고 공교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서구가 지역 우수식품 명품 브랜드 발굴 육성 사업에 참여할 식품 제조 가공업소를 공개 모집합니다. 달서구의 사업장이 있는 업소 4곳을 선정해 제품의 고급화, 마케팅 지원 등을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다양한 노인복지시설과 정책을 마련 중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달서구의 기억 카페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인데 앞으로도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쉼터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